네, 경우의 수 한번 녹화해 보려고요. 자, 여러분이 배워야 될 내용은 순열과 조합, 이항정리라는 두 단원을 배웁니다. 이쪽 자리 이미 읽은 반도 있고 아직 안 읽은 반도 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헤아리고 그 중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종종 만난다.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했었죠. 예,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수학적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더욱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컴퓨터한테 의존하기 위해서 더 많이 AI를 연구하게 됐다는 얘기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순열 구하는 거, 조합 구하는 거. 순열 구하는 공식 기억나죠? N permutation R 그러는 거. 조합은 N combination R 그러는 거. 이거 구하는 공식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순열, 뭐예요? 원순열도 있고, 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것도 배울 거고요. 중복조합도 배우고 이항 정리도 배우고 여기서 말하는 이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에서의 이항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항이 두 개 있다라고 하는 둘 이자를 쓰는 이항 정리입니다. 예, 옮길 이자고요. 자, 이 단원에서 활동들을 보면 정팔면체 속의 원순열, 최단거리 구하는 거, 뭐 탐구 과제도 좀 있고 파스칼 삼각형도 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루빅 큐브 속의 여러 가지 순열 이런 것들도 공부하고. 자, 수 따라 꿈 따라 생명정보학자 이게 컴퓨터 관련된 거 컴퓨터 관련된 직업이죠 지금 또 그죠? 여러분들하고 컴퓨터하고는 이제 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컴퓨터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정보학자는 어떤 일을 할 거냐? 생명과학과 정보학이 합쳐진 학문으로 생명공학 기술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연구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자, 생명정보학자는 생물학 관련 데이터를 컴퓨터로 정리, 분석,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 거냐? 여기 보면 생명과학 다 필요해요. 수학적 능력, 생명과학, 과학, 물리학 등 기초과학이 다 필요하고 또 분석적 사고, 호기심, 관찰력까지 필요하답니다. 뭐 이런 직업들, 이런 성격들 가지고 있으면 꼭 이런 직업, 여기 생명정보학자 이런 직업만이 아니고 다른 직업에서도 성공할 것 같아요. 그죠?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들 고령화 문제 등 인류가 처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서 생명공학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줄기세포 연구, 아주 중요하죠. 뇌 연구, 신약 개발 관련된 인력이 집중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복제 때문에 그림도 나온 것 같죠? 유전공학에서 유전자 지금 복제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순열과 조합 여기 이 내용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색 문제라고 해서 평면 지도에서 인접한 나라들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면 몇 가지 색이 필요할까? 이 거슬이라는 사람이 경험적으로 칠해봤더니 세계 지도에서 나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칠해봤더니 경험적으로 4가지 색이 있으면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냈는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1900년도 후반쯤에 겨우 증명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문제고 이제는 슬슬 수학 문제들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 경우의 준비학습 4팩토리얼 곱하기 0팩토리얼 얼마냐? 0팩토리얼은 1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하는 거랬죠. 그래서 24가 나와야 되고요. 5 퍼뮤테이션 2는 5부터 출발해서 숫자를 1씩 줄여가면서 숫자를 2개 곱하는 거다. 5, 4, 22 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죠? 4 컨비네이션 3이면 어떻게 구해요? 4 팩토리얼을 여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한 거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4가 답이 돼야 되고요. 그죠? 5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경우 이거는 조합이죠. 4 컴비네이션 2로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는 6이 답이 돼야 되고요. 그죠? 회장 1명, 부회장을 뽑는 건 순서가 바뀌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4 퍼뮤테이션 2가 돼야 되니까 4 곱하기 3 돼서 4, 3, 12가 답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작년까지 내용이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원순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원순열이 뭐냐? 우리 순열하고 조합은 배웠어요, 이미. 그죠? 근데 원순열은 뭐냐? 원 위에다 배열을 한다는 얘기죠. 단순한 얘기입니다. 원순열을 이해하고 원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원탁회의라고 하는 거는 서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회의이다. 원탁회의는 영국 아소왕, 이거 되게 유명하죠? 엑스칼리버라는 칼 나오는 전설의 영화. 전설 뭐 나오는 얘기, 그죠? 아소왕의 전설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1887년 1월에 영국의 정치가 제임 펄린이라는 사람이 제창으로 개최된 회의가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자, 원탁회의, 원탁이라는 게 원순위 어떤 개념이냐? 자, 생각해보기 보세요. 4명의 학생이 원형의 책상에 둘러앉아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아도 있고, 은주도 있고, 규현이도 있고, 태성이도 있고, 동아가 나오네요. 순서로 앉는 것과 태성이가 있고, 동아가 있고, 은주가 있고, 규현이 순서로 앉는 것과 같을까요? 어떨까요? 보세요. 동아 여기 있고, 동아가 여기 있네요. 그죠? 달라 보이죠? 하지만 여기 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90도 돌리면 얘랑 배열이 똑같아지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4명 앉힌 채로 돌리면 똑같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원순열이란 무엇이냐? 자, 4명의 학생 ABCD가 원형의 책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4명의 학생이 원형의 책상에 둘러앉을 때 처음과 끝을 구별하지 않고 회전하는 경우에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ABCD 이렇게 앉는 거나 A가 여기서 출발해서 ABCD 앉는 거나 A가 여기 출발해갖고 ABCD 앉는 거나 여기 출발해서 ABCD 앉는 거나 여기에 출발해서 ABCD 앉는 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4명의 학생이 일렬로 수는 경우는 4팩토리얼입니다. 아시죠? 이거 순열 배웠어요. 근데 원형의 책상에 둘러앉는다면 위의 경우처럼 4가지씩 같은 경우가 생겨요. 4가지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A, B, C, D 순서로 가는 경우랑 뭐 A, C, B, D 뭐 이런 것도 순서가 막 바뀔 수 있죠. 그럴 때마다 그걸 돌릴 때마다 4가지씩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4명의 학생이 원형의 책상에 둘러앉는 경우는 각각들마다 4가지씩 생겨요. 그러니까 4팩토리얼 가지를 4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이 좀 이해되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3팩토리얼 나오는 원리가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해요. 원형의 책상 위에 4명이 둘러앉아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다가는 한 명을 딱 앉혀버려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죠? 안 돌아가게끔 앉혀버린 거죠. 그럼 나머지 3자리가 남았죠. 그죠? 3자리에 3명을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 가지예요. 그죠? 그렇게 구하는 방법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 2가지를 둘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경우가 4개씩 나오니까 서로 나누는 거야 라는 방법도 있고, 한 명을 미리 앉혔어. 얘는 왜 앉혔어? 테이블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앉혔어. 나머지 사람들을 앉히는 순열은 그걸 1 뺀 순서랑 같더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하는데, 그죠? 자,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은 n 팩토리얼이지만 이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같은 것이 n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원순열의 수는 그걸 n으로 나눈 만큼인 n-1 팩토리얼이 맞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어려운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n명이 있어요. 테이블 위에 여러 명을 앉힐 거예요. 근데 돌리면 똑같아지면 같은 거라고 본다고 치면 한 명을 미리 앉혀요. 난 여기야 하고 고정을 시켰어. 그럼 돌을 둘러 앉는 거는 의미가 없어지죠. 한 사람이 이미 고정을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인 n-1명을 그대로 앉히는 거랑 같다. 그런 생각도 똑같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1 팩토리얼로 구합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n개에 대한 원순열은 어느 한 개의 위치를 고정하고 나머지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같다. 그래서 n-1 팩토리얼이다. 방금 여기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죠. 미나, 세희, 주현, 희주, 민선 5명이죠. 축제에서 원형으로 서서 댄스 공연을 하려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냥 원형으로 서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라고요? 그쵸. 4 팩토리얼 가지가 있다고요. 24가지. 그죠. 방금 했던 겁니다. 근데 미나하고 세희를 이웃하게 세운대요. 그러면 둘을 한 명으로 보고 세우자는 거죠. 일단 한 명으로 세웠어요. 몇 명이에요? 총 4명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원순열로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가지가 있겠죠. 근데 미나하고 세희가 위치를 바꿔서 앉는 방법이 있으니까 2팩토리얼을 곱하는 게, 왜 지워지나? 2팩토리얼을 또 곱하는 게 맞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6이 6 곱하기 2여서 12가 되는 게 맞겠죠. 이거 잘 보세요. 미나하고 세희를 묶어서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으로 세우고, 근데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2를 2팩토리얼을 곱한다 라는 생각. 자, 문제 1번도 마찬가지죠. 문제 1번만 선생님이 풀어볼 거예요. 문제 2번은 여러분이 풀면서 뒤에 있는 확인 문제까지 푸세요. 회장과 부회장 각각 한 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있는데 10명이 원형의 책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라고요? 9 팩토리얼 계라고요. 이거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써놓으세요. 9 팩토리얼 계라고요. 너무 숫자가 커서 계산 못합니다. 근데 10명이 원형으로 둘러앉는데 회장하고 부회장을 이웃하게. 그럼 회장하고 부회장을 묶어놓고 한 사람으로 보자고요. 그럼 총 몇 명이에요? 9명인 거죠. 그죠? 9명을 원순열로 배열하면 몇 가지 된다고요? 8 팩토리얼 개가 있다고요. 그죠? 근데 회장, 부회장이 자리를 바꿔 앉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요? 2 팩토리얼 개가 있다고요. 결국 답은 뭐라고요? 8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쓰라고요. 이 팩토리얼 값이 2긴 하지만 2로 쓰지 말고 2 팩토리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식은 이렇게 쓰시고 계산은 2로 곱하기 하면 되고. 이해되셨죠? 문제 2번 한번 수업 시간에 같이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풀어볼 거예요. 그때 얘기 나누고 하면서 풀어볼 거니까 미리 한번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파일은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있는 확인 문제 풀고 쌍둥이 문제 풀어서 나눠준 거 풀고 그런 시간으로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